친나요? 주거. 마스크를 잠시만요. 네, 나옵니다. 홍문정 국회의원께서 기자회견을 참여했는데 사실은 금요일 날 약간 영업시간이 있어서 발걸음을 원하시게 됐는데 오늘 언론인 여러분, 국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 들으시고 또 좋은 질문과 또 간단히 질문을 전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가슴을 막 만지죠. 저쪽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이쪽은 부족해요. 사람이.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홍문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호11번 진박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또 섰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매일매일이 살얼음을 걷는 듯이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미중의 재난을 맞아서도 한 걸음에 달려간 의료진의 헌신, 국난을 맞아서 더 단합하는 공동체 의식과 용기를 발휘해준 국민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는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정부는 국민들의 공을 가로채서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걱정이라고 대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한 번은 몰라도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방역 조치를 취한 대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방역에서 실패했습니다. 초기 상황을 오픈한 정부의 오만과 중국몽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지금 민생이 절벽의 끝으로 내몰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민생 경제 파탄나고 국민을 가난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권, 오는 4월 15일에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로서 엄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4.15 총선이 오늘 16일 남아있습니다. 저는 어제 친박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함께 총선에 임하는 우리들의 거절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면서 4.15 총선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역사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기반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대한민국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고국 강변의 정신을 기했으며 그 정신을 계승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심정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4.15 총선에서 친박신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재단에 저를 던져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헌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인 좌파들의 이 뻑부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저는 모든 애국심과 투쟁 의지를 끌어모아 태극기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뤄지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적동을 당당히 이어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살리는 애국 충정, 보수 통합의 충심을 전국 방방곡곡 전하며 친박신당의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포갑 정치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반드시 바로 세우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는 4월 15일은 옥중에서도 나라 걱정, 코로나와 고통받는 국민들 걱정인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 구속된 지 111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구속 수감 중이고 곧 1인살이 되는 여성 대통령의 건강과 인권 차원에서라도 조속하게 석방되어야 합니다. 민주인권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부에서 더 이상 구속 수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친박신당 당원들과 함께 4월 15일 반드시 승리함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당히 걸어나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국민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꿈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꼽히는 가운데 국가 구성원 모두가 자기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의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기에 안보 울타리 역할을 하느라 희생했던 의정부가 조선 국사를 의논했던 의정부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의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꿈꿔왔던 대한민국의 꿈이 위협받고 좌절되는 지금 시국 상황에서는 더 큰 의정부, 더 잘 사는 의정부도 대한민국으로부터 살려내야 가능한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 크게 눈을 뜨고 더 긴 호흡으로 의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홍문정은 의정부 지역구를 넘어서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의정부에서 홍문정, 대한민국의 홍문정으로 다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 지역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서 의정부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요, 의정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정부는 저와 선친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저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사선의 중진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선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했던 나폴레옹의 도전과 진치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또 이루어냈습니다. 오직 의정부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부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3선의 집권여당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4선의 당대표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또한 시민 여러분들이 저 일 잘한다고 저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외곽에 소외된 군사도시 의정부가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갖추고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도약하는 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과 앞에 앞으로 살릴 만한 의정부를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야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오늘 4월 15일 의정부의 선택은 더 커집니다. 1+1 보너스 찬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지역구에서 의정부 정치를 새롭게 하고 의정부 정치 발전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줄 정치 후학들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동시 정당 투표에서 한 번 더 고민하면 의정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뛰어줄 전국적인 참 일꾼을 선택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2명보다는 3명, 1+1 힘이 합치면 의정부는 더 빨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선택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낸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저희 새로운 정치 여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더 큰 의정부, 더 잘 사는 의정부, 의정부를 위해서 꼭 헌신하겠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의정부 발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저희 굴곡 많은 정치 여정을 애정으로 봐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정부의 큰 사랑 자유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앉으세요, 앉아서. 네, 맞습니다. CBN에서의 김재모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비례로 나오시고 네. 얼마 전에 갑으로 이제 네.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친박신당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이름도 지어주시고 당 색깔도 만들어주시고 당 강령도 만들어주시고 당의 엠블럼도 만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여기 저 미통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야당이 대통합해라. 대통합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박신당의 대표인 제가 지역구에 출마해서 후보들과 다투는 것은 대통합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마지막 지침이셨고요.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우리 모든 세력들이 모범을 보인다. 대통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국 지역구로 출마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친박신당 대표인데 지금 겨우 3%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국에서 이제 새로 창단된 정당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후보들과 함께 전국을 방문하고 그분들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우리 친박신당의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의정부에서는 사실은 의정부가 다 고향입니다만은 갑이 저의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정치의 또 새로운 도전을 의정부 갑에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그런 말씀과 또 우리 친박 신당이 이 시대의 보수 우파의 적자로서 저희가 결국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로 가면 우리 모든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고 여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통당을 비롯한 모든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의정부는 다 통합해야 된다. 의정부의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의정부는 우리 큰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우리 의정부 시장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문희상 의장하고 김미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정치를 그만두지만 의정부가 다 통합됨으로써 의정부가 대한민국에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어찌가든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또 보수 우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정부는 그런 역사적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보수 우파도 없고 다 하나가 돼서 그 역사적 책무를 의정부가 수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부 역강한 후배들이 또 새롭게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정치적 커리어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보수파의 지도자로서 전국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례대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문희상 의원님 만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하나가 되자 말씀하신 겁니까?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문희상 의원은 20대부터 저희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문희상 의장께서는 젊었을 때 대통령 꿈을 꾸고 계셨죠. 그래서 15대 때 저하고 의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항상 사모님들도 또 주변에 계시는 분도 문희상 의장이 홍문정하고 15대 때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면 지금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의정부
다음 세대는 우리 홍문정이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는 홍문정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 정부의 미래는 홍문정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는 그만두시지만 우리 의정부의 또 다른 문희상 의장의 또 다음 세대를 잇는 저 홍문정이 의정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는 친박 신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인지 몇년 정도 예상하고 원래 이제 지역구 후보를 한 60여 명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구 후보들을 설득해서 대통령께서 비례당으로 가라는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당에서는 친박신당에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좋겠다. 근데 대구의 박성문 의원 같은 분은 출전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두 분 저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 다 사선 국회의원인데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탄파를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기는 정치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한두 군데 정치적으로 꼭 의미가 있는 그리고 공천이 잘못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모든 후보들 다 사퇴 내지는 이해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극소수의 후보자만 내고 비례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네. 비례대표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네. 탈락이 됐다. 네. 그렇다면 친박 연대에서 좀 추진하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상승 효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시지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유영하 대표, 유영하 변호사를 미래통합당으로 보내서 미래통합당과 우리 친박신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셨다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우리 미통당에게 여러 가지로 섭섭하고 나를 탄핵한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고 또 우리 이른바 친박 세력들을 다 죽이긴 했으나 그래도 우리가 미통당에 그래도 남아있는 이른바 친박 세력이라는 것이 우리 보수 우파의 정통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례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은 미래통합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고 미래통합당과 같이 이 보수 우파를 이끌어간다 한 축에서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닌가 천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의정부 지역에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치적인 아무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는 결국은 한 당이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고요. 또 비례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우파 연합해서 좌파 연합해서 그 좌파 정부를 끌어가든 보수 우파의 정부를 끌어가야 된다는 게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당들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여러 당들이 결국은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제가 정렬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정렬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보수 우파의 부담이 되기보다는 보수 우파의 시너지 상승 효과 내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보수 우파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 관장에서 네. KTV에 통합 대회가 저희들 운동하다 의원님께서 네. 아이고 알서구 병에 출마를 하는데요. 네. 네. 여기 친박신당도 그 대구 두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데 어떤 성경적 경제는 어떻게 해요? 선명성 경쟁은 제가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대통령께 받고 우리 공화당을 조원진 대표와 같이 창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조원진 대표는 정치적으로 그분이 저보다 앞서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조원진 당으로 간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여정이 끝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이 땅에서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원진 대표 당으로 간다는 것은 조선일보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공화당에는 친박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여러저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조원진 대표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친박신당을 만들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친박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다. 여기는 동조하고 같이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만 우리 친박신당과는 기본적인 노선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월고 홍민호 기자라고 하는데 네. 중국 질문 그걸 중도라서 중국 질문도 아니고 여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주 만나뵐 수가 없어갖고 뵀을 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크게 좀 마이크가 없나 보네. 잘 마스크 벗을 수도 없고 첫 번째가 네. 그 지금 최근 뭐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재판 진행과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입장이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씩 질문하시죠.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한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저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속속들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그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문정은 아직도 무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재판 과정에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고 한 점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제가 친박신당 대표를 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에 강세창 씨가 이번에 얼마 전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입장을 듣고 싶은데 어디? 네, 뭐 솔직히 제가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아마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저를 고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를 먼저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후배이자 또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하고 다툰다는 모습 자체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생각해서 일절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질문이 있는데 친박신당 이름 이제 내보셨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이제 당명에 넣었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그 정통성을 갖다가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통 뭐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이제 옥중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그 아까 교류하고 계시다면 거꾸로 친박신당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메시지나 이런 뭐 아니면 저촉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계속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있었고요. 그 내용 자체도 만약에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저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만 또 대통령의 그 숨은 뜻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통당을 비롯한 우리 이른바 태극기 세력, 애국 세력, 특별히 친박 세력과 같이 가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친박 우리 정당을 만들 때 대통령께서 일일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대통령이 친박신당을 접어야 되겠다, 이제는 미통당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친박신당과 미통당이 가는 길에 저희가 그래서 전국에 후보자를 극소수로 제외하고는 내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미통당에게 이른바 야권, 보수, 우파 나중에 연합하는데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여쭤봐야 하다가 한번 여쭤보고 최근에 계속 이제 미래통합당 당명 바뀌었는데 네. 거기서도 의정부 시의회 의원들이 네. 홍문정 의원님하고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있겠죠. 계속 이제 수행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도 대한노인의 의정부 시의회 가는데도 같이 동행하셨더라고요. 네. 저희 주변에서는 미래통합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네. 안 좋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님이 답변할 건 아니지만 같이 다니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답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하고 정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 정치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들이 우리 특히 의정부에서는 우리 보수, 우파,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미통당 당원들이라고 해서 당원들인데 보수,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의정부에서 특별히 보수 우파가 하나로 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정부의 보수 우파 단합을 위해서 저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무슨 미통당에게 무슨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통당을 뭐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미통당에 있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미통당과 친박신당이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결국은 앞으로 대선 국면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합과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황교안 대표와 저와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그 통합 정신을 의정부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같이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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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이 의정부 지역에서 우선 목표로 비주민 교육의 방송이 네. 최근에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의원님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 세습이라든가 네. 그 아빠 찬스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님 이름도 제가 거론이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이나 네. 특정 이제 시선 선거가 했는데 정치를 오래 하신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약간 설명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동희상 의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래 살아계신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홍모 아버님의 그 불타는 마음, 그 가슴 아픔, 어려움, 문희상 본인 때문에 의장 때문에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석균 후보를 위해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의정부에서 2번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문석균 의장과 문석균 후보와 저와는 사실 차이가 있죠.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희상 의장 아들이 지금 당장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뭐 의장 아들이나 국회의원 아들이 출마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출마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빠 찬스가 있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아버지의 IQ까지 아버지의 가정 환경까지 이어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문희상 의장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장 아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제가 의정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도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문석균은 공천 안 해준다, 문석균 잘린다 하는 얘기를 지도부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통보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의장의 아들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삶은 정치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긴 합니다만 개인 문석균으로 출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하면 충분히 아빠 찬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을 갚았다. 그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갚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의 모든 후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문석균 후보도 의정부의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젊지는 않습니다만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에 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편견을 갖고 싶지 않다. 또 문희상 의장과 저와 했던 얘기는 제가 우리 의정부를 책임졌던 그래도 여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서 의정부에 대해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얘기했고 그런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에서만큼은 우리 문희상 의장이 됐건 홍문정 의원이 됐건 이른바 여야까지 뛰어넘어서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정부의 젊은 앞으로의 미래 정치인들은 다 문희상 찬스 또 홍문정 찬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가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여의도에서는 그래도 보수파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몇몇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이 몇 번씩 저를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가 의정부를 위해서 서로 여야를 넘나들어서 서로 동조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문정 의원님을 보면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 있는데, 네네. 그간의 이제 행보로 국민은 물론 네. 의정부 시민들에서조차 네.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관련돼서 네. 앞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되지 않는다면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를 네. 하실 생각이신지. 두 번째부터 대답을 말씀드리면 아직 비례대표로 당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만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제가 너무 자신만만해서가 아니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과 지지, 그리고 저 홍문정 당 대표가 아니라 우리 친박신당의 당원들로서 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꼭 실현하고 탄핵 무효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염원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친박신당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그 일을 다 감당하는데 지금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적인 신의를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의정부를 위해서 제가 공약도 했었고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것들은 정말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홍문정이가 의정부 시민들의 신의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제 책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은 야당입니다만 여당의 사무총장과 또 대통령 선거의 조직총괄본부장과 나름대로의 또 상임위원장 등등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최소한 의정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왔다. 더욱더 노력하라는 의정부 시민들의 뜻으로 받들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을 좀. 예. 이게 전국적인 선거인데요. 지금 그 선관위에서 3,100만 원 정도의 선거 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 자금. 네. 3,100만 원 정도의 선거 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국적인 그 선거전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선거를 치를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 선거 법정 자금이 50억입니다. 저희 당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3%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50억은 저희가 보존받는 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존받을 것을 예상해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쇄물을 해준다든지 방송을 해준다든지 이것이 다 외상 거래가 가능하게 돼서 저희가 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정말 훌륭한 당원 동지들이 많습니다. 5만 원, 10만 원씩 한 달에 우리 당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은 근근히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맥심 50억까지는 가능하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50억의 대부분을 외상으로 이제 선거 끝나면 저희가 국가에서 다시 보존받기 때문에 보존받는 비용을 가져가기로 하고 외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또 그분들이 우리 당에 대한 신뢰 최소한도 전국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우리 대표님의 친박 신당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강조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친박 신당에 대한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안 알려지는 네.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은 더더군다나 보수 우파 편이 아닌 데다가 보수 우파에서도 지금 굉장히 작게 시작한 저희 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동안 열심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심이 없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선거 공약은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단초를 마련하는 선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목표를 세웠고요. 그거 역시도 지금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서청대로부터 태우기 들고 우리와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4월 15일 국민들께서 우리 친박신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건국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오늘도 김종인 미통당 선대위원장이 의료보험제도 박정희 대통령 의료보험제도는 내가 대통령과 함께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저희가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친박신당에서 할 얘기지 사실은 김정인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저희 당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2,500만 동포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한 국민으로 인정했다. 이것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을 참을 수 없는 통진당 해산한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대성공단, 금강산 다 폐쇄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던 김정은이 결국은 2,500만 북한 동포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정한 그 대통령의 정신 그것이 오늘 대통령을 탄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과 남쪽에 있는 종북 주사파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통령을 탄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불어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탄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의 통치 철학, 이루지 못한 통치 철학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이 우리 친박신당의 정책입니다. 예, 질문. 네. 좀 가벼운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우리 홍 대표님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많은 그 우리 그 친박신당을 많이 후보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어저께 방송 잠깐 봤습니다만 네. 김민선 전 의장님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 김민선 의장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뭐 김민선 의장님과 정치적으로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같은 의정부에 살면서 그런 정치적 오해 때문에 저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정치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당이 추구하는 네. 이론이나 정책 방향을 네. 로고나 당 색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그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내리셨다는 저 친박 신당의 로고가 갖는 네. 의미. 색상을 보니까 빨강, 청색, 초록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의미죠? 예,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실은 지금 보수 우파가 굉장히 약하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에 속해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빨간 색깔은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창당하실 때 택했던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 이념, 철학, 정치 철학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색깔들이 배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 보수 우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자유, 공화, 민주 이런 가치들이 잘 어울리는 그래서 보수 우파의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뽑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 친박신당이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뭐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 같지만 저 색깔 보니까 그 민주당 같고 저거는 옛날에 그 안철수 당 색깔 같아서 네. 그거를 다 통합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미가 있나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자유민주공화 연대 이렇게 당을 사실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자유민주공화 연대를 한 달 전에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소통하려면 지금도 그렇지 않은 당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 친박신당으로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마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저렇게 복잡하게 하고 여러 가지 뜻을 사람들한테 오해하도록 해서는 우리가 선거에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친박신당 기자회견장인데 네.
지금 보니까 미래통합당 그 의원님들이 몇 분이 지금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예. 이거를 현재 나는 네. 그러면 현재 미래통합당의 그 시의원들이 직접 친박신당으로 얘기한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저 의정부 아까 다 시장 얘기했어요. 얘기는 내가 후에 난 네. 몰랐으니까 다시 한번 질차. 시장님도 오셨고요. 그 우리 제 기자회견 하는데 저는 우리 상층부에서 이미 그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분들이 뭐 미래통합당 당원으로서의 뭐 역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 특별히 의정부에서만큼은 제가 그래도 친박신당 대표이기 때문에 또 저하고 오랫동안 정치의 기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통합하기 위해서 저분들께서 그 통합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을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지자들하고 저렇게해서 사진 좀 기념 사진 좀 찍자 우리 또 예. 제가 그쪽을 비교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